자, 조금 쉬셨나요? 이제 역학 쪽은 다 끝났고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환에는 책은 이제 100쪽이었고 감염성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 이제 크게 두 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하고 비감염성 질환의 차이점이 뭘까요?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의 차이점. 예, 병원체가 있다 없다 라고 보시면 돼. 그게 한번 그 면접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벌벌 떨지 마시고 그냥 병원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염병의 발생설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셔야지 뭐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예일 겁니다. 자, 우리 얘기해 봅시다. 공부하신 분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설 시대? 정영설 시대, 그 다음에 점성설 시대, 그 다음이 장기설 시대, 그 다음이 접촉감염설 시대, 접촉감염설, 그 다음이 세균학설 시대, 그 다음이 탈미생물학 시대. 그래서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정영설 하면은 신벌설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 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 받느라고 지금 아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병을 누구한테 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창피한 거지. 자, 그런데 그 점성설은 별자리죠.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아픈 할머니가 계셔. 그러면 이제 점성술사한테 가서 우리 할머니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 별똥별이 뚝 떨어져.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돌아가세요. 하여튼 이거를 점성설 시대. 자, 장기설 시대는 우리 배우셨죠? 누구 생각나세요? 히포크라테스.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 갈렌 또는 갈레뉴스. 네, 하여튼 요 장기설. 아,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 전부터 있었구나. 뭔가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접촉 감염설 시대는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몇 년 전인가? 아니, 몇 달, 몇 년, 1년 전인가도 이걸 중심으로도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 국가의 어떤 공주가 공주가 만지는 손마다 병이 다 걸리고, 그래서 이걸 가둬뒀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또 그걸 또 파헤치고 막 그런데 그게 접촉 감염설인 것 같아. 그 공주가 손을 닿으면 병에 걸려. 무슨 병을 갖고 있었었나 봐. 그렇지? 이런 게 있고요. 예전에는 그거보다는 매독이었습니다. 매독. 그래서 매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드디어 세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쭉 외우시면 됩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줄쳐 볼게요. 자, 정령설.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몸의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는 마술사,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또는 스님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점성설이요. 점성설은 성좌의 운행과 인체 각 부분의 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장기설, 히포크라테스 나옵니다. 그리고 갈렌도 혹시 생각 안 나고 거기 하나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접촉감염설, 그럼 이제 매독이 유행했을 때 그렇다. 자, 그다음에 세균학설 시대 하면은 우리 프라카스트로 기억하시죠? 프라카스트로 있었고, 레벤후, 코후, 파스테르 우리 다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탈미생물학 시대.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되고요. 자,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있습니다. 요거 갖고 만든 게 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요거죠. 환경, 그리고 병인, 그쵸? 그리고 숙주. 그래서 요거를 3대 요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체, 숙주, 환경 요것만 외울까요? 죄송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내용도, 밑에 있는 내용도 외우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병원체에는 물리적 요인도 들어가네. 화학적 요인, 영양 요인, 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다 들어가는 게 병원체예요. 그래서 이거 몽땅 모아서 병인 또는 병원체라고도 한다. 자, 숙주 요게 이제 나왔을 겁니다. 기출문제로는. 자, 생물학적 요인에는 연령성, 인종, 면역, 그 다음에 감수성, 저항력, 습관, 행태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숙주 요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숙주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에는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옆에 쭉 써 있습니다. 보시면 돼.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환경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갑니다.
이거 갖고 만든 모형이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봤고, 거기서도 그 큰 네모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돼. 병원체 요인은 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전파의 난이성 등등등 써 있습니다. 숙주 요인에도 자,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행태 요인, 또 체질적 요인, 이런 것들이 숙주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와서 이것들 한번 보고 눈도장 찍으신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남은 답을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조금만 더 할까 합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은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균형이 깨지는 균형이 깨지는 종류에는 여러 개가 있겠구나.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체가 무거워져. 예, 그래서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거지. 또는 숙주가 무거워져. 그럼 숙주에 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감수성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숙주의 민감성 또는 감수성이 커지면 얘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두 개는 쉬워요. 그냥 병원체가 뭐 동력이 강해져. 뭐 얘는 숙주의 민감성이 커져. 이건 쉽습니다. 문제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환경이 이렇게 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가면 누가 무거워져요? 예, 병원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환경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갔다? 병원체에게 유리하게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이 병원체에게 유리하게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병원체라는 애가 어디 한 물 웅덩이에 이렇게 이렇게 거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이유로 저 한강에 넘실넘실 흘러 넘쳐요. 그때가 언제냐면 홍수예요. 홍수가 나면 돼지나 개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균도 떠내려간다는 거죠. 하여튼 홍수, 또 하나가 지진. 자,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모두 땅속에 파묻히잖아요. 그럼 땅속에서 썩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원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홍수나 지진일 때가 이때고요. 그럼 반대로 환경이 여러분 쪽에 보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무거워지냐면 숙주의 민감성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